안녕하세요. 운영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 시간에 프로세스 동기화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동기화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먼저 수업하기 전에 제 말씀 잘 들리죠? 네, 잘 들리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 화면도 보이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제 그 동기화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그 프로세스 동기화, 네, 이걸 프로세스라고 그래도 되고 이 스레드라고 그래도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동기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이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HWP라고 하는 거하고 엑셀 간의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는 파일을 공유하는 게 있어서, 이 한쪽에서는 이 에디팅 작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뭐 프린트 작업을 한다, 또는 한쪽에서는 라이팅 작업을 하고 한쪽엔 읽기 작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 거냐에 따라서 이 그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동기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HWP나 엑셀과 같이 이 완전한 하나의 덩어리 프로그램들이 수행되게 있을 때 그걸 프로세스라고 보고, 그와 같은 경우에 동기화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서브루틴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각 서브루틴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병렬 동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브루틴을 이 완벽한 의미에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스레드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서브루틴들이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있는 서브루틴들이 동기화해주는 그런 거를 스레드 동기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본다면 스레드 동기화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더 어울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기화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동기화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지원 동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에 의해서 어떤 동기화해주는 기능도 없고, 뭐 그럴 적에는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해주는데, 소프트웨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 상대방이 지금 내가 좀 저희 이 동기화 영역이라고 하는 임계 영역 공유 자료를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양보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주는데, 순수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해 줘야 된다라는 게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자, 두 번째 방식은 하드웨어에 이런 동기화해 줄 수 있는 명령어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드웨어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 하드웨어 명령어를 이용해서 동기화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세 번째는 OS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이제 시스템 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이 OS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들 가지고 해주는 동기화 이 도구들이 제공되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 동기화 작업해 주는 걸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방식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주는 거다. 그래서 전 시간에 소프트웨어 방식에서 첫 번째 시도 방법을 했어요. 뭐냐면 바둑을 두듯이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하려니까, 너 했어? 그 다음에 내 차례. 내가 했어? 그 다음 너 차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턴이라고 하는 변수를 써서 너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한 번씩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완벽한 이 동기화의 방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하나가 일단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데이터가 엉망진창으로 제 그 결과가 나오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완전 산출되는 결과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조건이 상호 배제라고 하는 조건을 꼭 만족해야 된다.
동기화 자료는 특별하게 하나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말은 영역인데 사실 공유 자료는 혼자 어떤 순간에 독점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호 배제라고 한다. 상대방이 들어오면 나는 안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면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다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엉켰을 경우에 대해서 이 상호 배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 문제가 되는 걸 갖다가 전 시간에 한 가지 이제 동기화가 안 됐을 때 문제점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에서 카운트 변수가 이 재고량의 이 개수가 막 이렇게 변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호 배제에서 동기화를 해줘야 된다라죠. 두 번째 방법은 프로그레스라서 진행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진행 조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공유 자료를 아무도 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그걸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해죠.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라고 해서 막아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조건을 진행 조건이다. 그래서 영어로 프로그레스라고 얘기하고 상호 배제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방이 쓰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무한히 공유 자료를 혼자 독점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들은 쓰지를 못하겠죠. 여기서 사용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쓰지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무한히 혼자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순간이 되면 언젠가는 꼭 동기화에 의해서 또는 공유자를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계 대기다라고 얘기해요. 바운디드 웨이팅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이 한계가 있어야지 한없이 기다릴 수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동기화가 될 수 없다. 근데 첫 번째 시도 방법은 소프트웨어 방법의 시도 방법은 상호 배제는 되는데 나머지는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진행 조건이나 한계 대기가 없었죠. 예를 든다면 바둑을 두는데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이 아니라 나 한 번, 또 나 한 번.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런 식의 기능도 동기화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조건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도 방법을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에는 두 번째 방법. 소프트웨어 방식에 의한 두 번째 방식을 두 번째 템트 번째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턴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 수 있는 걸 뭐 핸드라고 써도 되는데 보통 이 손보다는 표시해라라고 하는 걸로 이 깃발을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깃발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array라고 하는 이 flag라고 하는 이제 동결했는데 두 개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나 스레드에 해당되는 것만 하니까 flag라고 하는 배열을 이용한다 하죠. 근데 배열의 크기가 몇 개냐 하면 깃발이 단지 두 개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들끼리 동기할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프로세스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flag라고 하는 게 두 개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타입은 이 안에 저장되는 거는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걸로 저장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초기값은 어떻게 줘야 되겠냐 하면 초기값은 일단 내가 동기화에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요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용히 손을 내리고 있을 때다. 그래서 깃발을 내리고 있을 때니까 깃발을 내렸을 때를 false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내린 거 false.
자, 그래서 초기 값은 false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플래그 0번하고 이 플래그 2번, 1번 이게 다 뭐냐면 false라고 하는 걸로 이 초기 값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일단 이제 그 동기화의 도구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동기화를 하기보다 공유 자료를 쓰기 위해서 깃발을 올렸다 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고 난 다음에 상대방도 손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 상대방이 손을 들었는지 확인 작업해서 상대방이 손을 들어서 그럼 내가 좀 양보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그 방식에서 시도하는 것이 시도 2번이다. 그래서 알고리즘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라고 써야 되겠죠. 수행 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종료해야 되는데 이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동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개의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예, 어떤 그의 동기화죠. 여러 개 가지고 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두 개에 대한 동기화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를 하나를 P0이라고 하고 하나를 P1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0과 1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이 i라고 하는 그 변수를 쓴다면 i를 0으로 쓴다면 이 j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면 되죠. i-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j는 1이 될 테고 이그 도저히 그 i가 1이 된다라면 또는 이 그 j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i라고 하는 이 그 변수만 가지고 하는 걸로 이 그 동기화 메타드는 하나의 서브루틴에 해당되는 모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i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의 이 번호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무한 루프를 돌고 있어요. 자, 이 위에는 이 동기화가 필요 없이 각자 알아서 수행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뭐 한다 그랬냐면 동기화가 필요한 어떤 임기학 영역 또는 공유 자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라라고 하죠. 의사 표시를 깃발을 들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의 번호가 i번으로 돼 있으니까 깃발의 번호도 i라고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초기 상태에서는 깃발이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내가 동기 영역에 대해서 임계 영역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깃발을 올린다 하죠. 그게 바로 true라고 하는 걸로 바꿔놓는다. 깃발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상대방이 깃발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깃발을 들었어. 그럼 내가 양보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깃발 상태를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깃발이 그 i번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깃발은 j번이라고 얘기했죠. 또 1-i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이 j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깃발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다. 만약에 깃발이 이렇게 됐을 때 true가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기다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C 언어처럼 쓴다면 뭐 no operation이란 말을 빼고 쓴다면 이렇게 이 뒤에다가 바로 세미콜론을 쓰게 되면 while문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없죠. 중괄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flag라고 하는 J 값에 해당되는 그 깃발이 true 상태인지를 무한히 while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한이라기보다 true가 되는 상태에선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깃발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랫줄로 떨어지겠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공유 자료가 있는 부분이다. 그걸 공유 자료가 있는 부분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른다. 여기는 이 공유 자료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유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서 뭔가 읽기 작업이라든지 쓰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정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유 자료에 대한 활용을 다 끝났으면 내가 이제 깃발을 내려놔야 되겠죠. 끝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래서 내 깃발을 내려놓는 거니까 false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동기화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나머지 영역, 리메인더라고 해요. 섹션이다라고 불러요. 여기는 동기화가 불필요하다 하죠. 동기화는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동기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각자 그 필요에 따라서 이 수행 순서는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누가 해주냐? CPU가 알아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또는 OS가 알아서 결정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for loop에 해당되는 게 계속 반복해서 그 공유 자료에 대한 접근을 하고 다 하고 나면 깃발 내려놓고, 그리고 이 공유 자료가 그 동기화가 필요 없는 부분 리메인더 부분을 다 하고 다시 또 저희 이 for loop 위로 올라가서 이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공유 자료를 또 써야 되겠다라면 깃발을 올리고 이런 작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 완성된 게 이 PI라고 하는 하나의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동작이다. 만약 i가 0이라고 하는 값을 주어지게 되면 이걸 하면 되는 거고, 또는 이제 그 1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지면 이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제 지금 이제 메인을 제가 안 썼는데 이 메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C 언어처럼 됐는데, C 언어에서는 전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병렬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 동작하죠. 차례대로 동작하죠. 근데 병렬 동작하기 위해서 이 파비긴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 서브루틴을 동작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파비긴 안에 이 중괄원에 들어간 것들은 무조건 서로 간에 병렬 동작해 준다. 여기서 병렬 동작은 CPU가 여러 개면 동시에 실행을 할 것이고, CPU가 하나밖에 없으면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예측은 안 된다 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0번 이 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거 하나, 다시 말해서 이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일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렇게 동작하게 만들어 주자 이거죠. 물론 파 엔드라고 써도 되겠지만 요 두 개가 병렬 실행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어떤 이제 그 C 언어에 확장된 이 명령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자. 이 두 개가 P의 0과 P의 1이 병렬 동작을 해주게 되겠다 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시도 2가 정말 제 그 병렬 처리를 해주는데 병렬 처리가 아니라 동기화해 주는데 제대로 제 이 세 가지 원칙, 상호 배제, 그 다음에 진행 조건, 그 다음에 한계 대기를 다 만족하는지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제 제대로 되는지 동기화에 대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셔야죠. 여기 첫 번째 조건이 뭐였었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뮤추얼 익스кл루전이다 라고 했어요. 상호 배제. 자, 그럼 깃발을 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 걸 보니까 상호 배제에 대한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진행 조건에 대한 되는 걸 한번 보죠. 진행 조건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니까 한번 이런 시간에 대한 걸 한번 보죠. T0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이제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에서 보니까 이 T0이라고 하는 데서 이 P0이라고 하는 그 스레드가 뭘 했냐면 이 내가 지금 동기화 그 관련된 다시 말해서 공유자를 들어가서 플래그를 갖다가 이 깃발을 올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가 또다시 나도 이 공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깃발을 올렸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고 나서
true라고 하는 시간에 오니까 P0과 P1이 동시에 두 개에 해당되는 이 스레드가 깃발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P0번 스레드와 그 다음에 P1번 스레드가 어떻게 되냐면 무한 루프에 빠진다 하죠. 왜 들어가게 된다. while 문에서 어떻게 됐었냐면 계속 상대방이 깃발을 들었는지 확인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깃발을 들겠다라고 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상대방의 깃발을 내려놓을 때까지 무한히 기다리게 되는 상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도 오케이다. 이와 같이 진행 조건이 나도 오케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계되기도 안 된다는 얘기죠. 무한 루프에 빠지니까. 따라서 이 상호 배제되면 이해는 하나도 제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시도이 이거는 그 동기화 도구로서 동기화 방식에 그 어긋난다 방식으로 사용 불가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방식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동기화의 어떤 조건을 다 만족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 동계독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그걸 만든 사람 이름을. 그래서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피터슨의 알고리즘이다. 자,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반드시 끝나야 되는데 이 피터슨이 제안한 방식이기 때문에 피터슨 알고리즘은 그냥 편의상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확한 의미의 알고리즘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시도는 이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딴 것도 하나 있고 데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도 있는데 피터슨의 방식이 조금 더 간단해요.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데커의 그 방식은 일단 복잡하기도 하고 또 기능 면에서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피터슨 알고리즘이 훨씬 더 그 쓰기 편리하기 때문에 피터슨 알고리즘에 대한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슨의 알고리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료되기 위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알고리즘이다. 자, 아까 시도 2에서 보게 되면 내가 제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임계영역에 진입을 하려면 먼저 깃발을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깃발에 해당되는 것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시도 1에서 뭘 썼냐면 너 한 번 나 한 번 하는 어떤 턴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내 차례냐 아니면 상대방의 차례냐라고 하는 결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쓰자. 그래서 두 종류의 변수를 사용한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플래그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플래그가 아까 이렇게 되는 거였죠. 불리언 타입으로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거를 갖게 만들었죠.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왜 두 개냐면 두 개에 해당되는 프로세스 또는 두 개에 해당되는 스레드들이 동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둘이다라고 하는 거죠. 2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졌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변수값으로서 턴이라고 하는 걸 하나 쓴다. 근데 여기 이제 정수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 이거는 0 또는 1이라고 하는 값만 처리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값을 들어가는 걸로 써주면 되는데 그냥 이 편의상 이 정수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값은 어떻게 되냐면 깃발이 다 내려간 상태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깃발이 올라갔을 때를 true, 내려놨을 때 false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자.
턴이라고 하는 변수는 0 아니면 1이니까 그냥 임의의 값을 쓰면 돼요. 0을 써도 되고 1을 써도 되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메인에서 P의 0이라고 하는 거와 P의 1이라고 하는 거를 동시에 이 그 병렬 처리해 주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하드웨어 CPU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는 고려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CPU가 하나면 알아서 타임 쉐어링에 의해서 처리해 주면 될 것이고, CPU가 두 개면 알아서 P0과 P1을 적당히 분배해서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해주면 될 거다. 자, 그랬을 때 이 그 동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P의 I라고 하는 이 스레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리턴 값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무한 루프가 있다라고 보죠. 자, 이 중에 먼저 제 그 임계 영역 공유 자료에 해당되는 임계 영역에 내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깃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죠. 현재 I 번 스레드니까 I 번에 해당되는 걸로 이 깃발을 든다. 그 다음에 이 상대방한테 일단 기회를 넘겨요. 그래, 너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걸로. 그게 뭐냐면 턴이라고 하는 변수를 상대방 걸로 일단 준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도 깃발을 들었고 그 다음에 차례도 상대방한테 간 건지에 대한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는 이 상대방이 깃발을 들었는지만 확인했는데 상대방이 깃발도 들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턴이라고 하는 변수가 상대방으로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 J라고 하는 걸로 바꿔놓긴 했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while문을 벗어나서 다음 줄로 떨어지죠. 그 부분이 뭐냐면 임계 영역이다. 자, 그리고 임계 영역에 대한 거를 다 처리했어요. 공유 자료에 대한 거 가지고 처리할 부분을 다 하고 나면 조용히 깃발을 내려놔야 되죠. 손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플래그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내 거 이거를 false로 표기화 시켜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동기화해 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remainder라고 한다. the section. 그래서 for loop과 관련된 가로 이 부분이라고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가로 이렇게 해서 P의 I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되죠. 자, 그리고 여기 그 flag라고 하는 거를 true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while문까지 이 부분이 뭐냐면 임배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그 통과해야 될 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entry section이라고 부른다. 입구 쪽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입구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 그 공유 공간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간다.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다. 네, 다 하고 나면 뒷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엑시 섹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그냥 마구 들어갔다가 마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막아주고 뒤쪽에서 또 뒷정리 잘하고 그렇게 나와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피터슨의 알고리즘에 대한 걸 가지고 하게 되면 일단 증명은 필요하겠지만 이 세 가지 크리티컬 섹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동기화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 중에 이 세 가지 아까 이 상호 배제, 그 다음에 진행 조건, 그 다음에 한계 대기 이거 다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부터 쓰게 되면 피터슨 알고리즘은 이 크리티컬 섹션
프로브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이 문제의 해결 조건. 하나가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다. 우리말로 쓸게요. 상호 배제 이거 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진행 조건 프로그레스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서 언젠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계 대기 이것도 성립해 준다 조건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것이 다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증명은 필요해요. 네, 이 증명해 주는 게 이번 학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이 증명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것 또는 두 개의 스레드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했어요. 이제는 이제 그 세상이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모든 경우 보게 되면 경쟁이 심한 상태죠. 그래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또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동시에 쓰려고 했을 때, 공유 자료를 쓰려고 했을 때 어떻게 동기화해 줄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멀티플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멀티플 프로세스에 대한 거. 요거에 대한 솔루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 보게 되면 어딜 가든지 줄 서야 된다 했으면 번호표를 뽑아오라 그러죠. 뭐 구청을 가던 아니면 주민센터를 가던 은행을 가던 하다못해 뭐 저희 그 주사 맞으러 가던 이거 표를 줘요. 번호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빵집 가가지고 빵 사러 갔을 때 번호표 주는 경우는 없죠. 영국이나 뭐 유럽은 워낙 사람들이 빵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침부터 저희 그 도넛 가게 가게 되면 줄 서가지고 도넛 사고 그러죠. 뭐 아침부터 제가 도넛 사러 간 적은 없지만 외국에. 하여튼 저희 이 줄 서서 저희 그 빵집 가서 하면 번호표를 준대요. 그래서 그 번호표 우리나라 식당 가게 되면 번호표 주는 데가 있긴 있구나. 저희 뭐 맛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빵집에서 그런 번호표를 줬다라고 해서 그 멀티 프로세스 솔루션의 알고리즘을 베이커리 알고리즘이다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또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이 자료 구조나 순서는 알고리즘에서 얘기하는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빵집에 들어가든지 우리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어물어물쩡 거리다 보게 되면 번호 늦게 뽑게 되죠. 우체국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빵집이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번호표 받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은 이 프로세스가 이 동기화가 필요한 임계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공유자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번호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동기화가 필요한 임계 영역을 상점이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빵집.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빵집 알고리즘이니까 상점에 들어갈 때, 상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라고 해도 되고 들어가서 고객은 이 번호를 하나 받는 거죠. 번호표 어떤은 그냥 번호. 첫 번째 지금 멀티플 프로세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해결 방법을 하기 전 번호표를 받는다. 근데 번호표를 받는데 오늘따라 이제 보통 아침에 이 사람들이 빵을 사러 온 사람이 100명이 넘을 경우가 없는데 그날따라 저희 150명이 왔어요. 그래서 번호표를 0부터 시작해가지고 99까지 만들어 놓는 걸로 해서 숫자가 두 자리까지밖에 안 된다.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번호표 인쇄기가 99다면 다시 0으로 되돌아간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0, 1, 2, 3, 4에서 99 다음에 100번째, 101번째, 102번째 온 사람은 다시 0, 1, 2 이렇게 번호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호가 겹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객한테는 서비스 해주는데 번호도 같은 번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본다. 자, 그러면 번호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순서대로 해주냐면 번호 값이 이 가장 작은 것부터 서비스를 받는다. 여기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빵을 산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그 빵을 산다기보다는 임계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번호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원래 초기 값으로 들어가겠죠. 0, 1, 2, 3, 4에서 99 다음에 다시 0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0번에 해당되는 게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1번에 해당되는 게 두 개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뭐라 하냐면 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동일 번호가 생기었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이 번호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타이가 발생하는 경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름을 가지고 한번 본다 이거죠. 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나이를 가지고 봐서 이 때로는 이제 그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부터 서비스 해준다든지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어려우니까 이 가나다 순을 하게 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걸 보겠다. 가시라든지 기시라든지 아니 강시라든지 뭐 그런 식의 먼저 해준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타이가 발생할 경우는 이름이 좀 더 알파벳 순서가 먼저 나오는 거죠. 먼저 시작된 것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 자, 이런 조건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을 경우를 가지고 이 동기화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이 몇 가지 자료 구조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죠. 이렇게 동기화를 해주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 구조가 이 번호표를 제공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될 건지에 대한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에 해당되는 이 여러 개에 해당되는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n개라고 하는 걸로 그냥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n개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첫 번째 choosing이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보도록 하죠. 그래서 n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n개에 해당되는 배열로서 결정해 주자. 그리고 여기에는 다 true, false 값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 주고 초기 값은 false라고 하는 걸로 넣어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번호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 자리든 세 자리든 그런 한계가 있는 걸로 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한계가 있는 걸로 한 거는 배열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번호표니까 정수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넘버라고 하는 이 배열이고 이 0번 고객이 받은 번호가 몇 번인지 2번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받은 번호가 몇 번인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죠. 2번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꼭 번호표가 2번이라고 하는 그런 건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서비스 받고 나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전 단계에서 번호표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이후에 번호표를 발생하는 걸로 쓴다라고 한다면 아침마다 0번으로 세팅됐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번호표가 시작 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항상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은 n명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n명에 해당되는 번호표가 들어간다. 그럼 초기 값은 어떤 걸로 쓰면 되겠냐면 아무도 서비스를 받지 않은 0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땡 하면 1번, 땡 하면 2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들어가도록 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동기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기에 해당되는 걸로 이런 걸 한번 써보자. A, B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에 가로를 묶고 그 다음에 C하고 D라고 하는 걸로 가로를 묶었을 때 이런 부등호 방향이 C, D라고 하는 쪽이 더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이 표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쪽은 A하고 C는 번호라고 얘기하고 B하고 D는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A하고 C는 번호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B하고 D는 이름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조건이 C하고 D가 더 크다라고 한다는 조건은 뭐냐 하면 첫 번째 A하고 C만 보니까 이 C라고 하는 번호가 더 크더라 이거죠. A는 1번이고 1이고 C는 3이었다라고 한다면 A, B라고 하는 가로를 묶은 거하고 C, D라고 하는 걸 했을 때 C, D가 무조건 더 크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다 이거죠. 또는 번호가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타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A가 3이고 C도 3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 가져가냐면 이름 가지고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홍길동이고 하나는 장길산이다라고 한다면 한글의 제 자보 순서대로 한다면 홍길동이가 훨씬 더 이 그 부등호 방향이 큰 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하고 C가 동일한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B하고 D를 보니까 이런 조건이 됐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됐을 때 또는 두 번째 이런 조건이 됐을 때 부등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예를 이런 조건에 대한 표기를 하나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또 하나를 보는데 이런 저희가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 이런 저희가 표기 방법을 하나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0, A1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큰 값을 하나 고르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게 K라고 하는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어떤 경우냐 하면 K라고 하는 게 A의 I 어떤 거보다 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그 가장 큰 값이란 뜻이에요. 뭐에 대한 거냐면 i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n-1까지의 조건일 때 이렇게 됐을 때 k값이다라는 걸로 해서 알고리즘을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을 때 알고리즘을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쓴다 이거죠. 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쓰는 경우는 뭐냐면 운영체제도 이런 동기화를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하드웨어에도 이런 동기화해 줄 수 있는 그 명령이 없을 때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또는 이제 그 루프를 써서 명령어로 사용자, 프로그램 작성자가 작성해야 되는 추가해 줘야 되는 부분을 소프트웨어 방식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i번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 또는 스레드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라는 for를 해서 계속 쓴다라고 하고 빵집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빵집에 들어가면 먼저 번호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번호표는 빵을 만드는 과정보다는 훨씬 더 빨리 끝나니까 우리가 이 은행에 가서도 번호표를 받을 때 이 번호표를 발행기가 하나밖에 없죠. 물론 뭐 다른데 두 개, 세 개 있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저 기능이 좀 달라서 그렇죠. 뭐 우체국 가게 되면 우편물 관련된 번호표, 그다음에 이 순수하게 제 그 금융과 관련된 거 따로 이렇게 구분돼 있긴 하지만 하여튼 번호표 밖에서 줄 서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choosing이라고 하는 걸로 써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i번 프로세스가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줄을 쓴 부분에 대한 거. 줄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을 들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 true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i번 스레드가 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 번호를 i번 스레드가 받는 번호를 이렇게 이 넘버에 i라고 하는 배열로 집어넣도록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발행했던 번호보다 하나 더 큰 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발행했던 번호를 다 확인하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현재 발행됐던 게 뭐냐면 0번 스레드가 갖고 있는 번호도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n-1번에 해당되는 이 스레드가 갖고 있는 번호까지 다 확인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값 중에 하나를 고르고 가장 큰 값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1하면 이제 이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번호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럼 다 했으니까 번호표 받는 데서는 일단 줄을 벗어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거 한다. 자, 그 다음 뭐 하냐면 내 차례가 됐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땡 하게 되면 아 이건 내 번호인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상대방이 몇 명이냐면 n명이 있으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거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n-1이 될 때까지 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되겠죠. 뭘 하면서 기다리냐 하면 내 차례가 됐는지에 대한 걸 기다린다 하죠. 일단 상대방이 번호표를 뽑았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 번호표를 받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봐야 돼서 내 번호가 가장 이 작은 번호인지에 대한 거. 상대방이 다 번호표를 받았는지에 대한 거. 상대방이 번호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줄로 내려가겠죠. 그때는 뭐 하냐면 일단 번호가 상대방의 번호가 0이다라고 한다면 그 번호는 이제 그 상대방이 이 임계 영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다. 번호표를 아예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넘버 J라고 하는 게 이 0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0이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임계 영역에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까 번호표를 받지도 않은 상태예요. 자, 이 not equal이라고 하는 거는 C 언어에서는 이 느낌표하고 equal로 쓰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 번호가 가장 작을 때 저희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그 번호를 내 번호하고 상대방의 번호하고 그 다음에 또 번호가 타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나와 관련되는 거 내 번호는 I라고 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내 이름은 I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넘버 I와 그 배열에 들어간 거와 내 이름 순수한 이름 I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크다 번호가 그 일단 크기를 순서대로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상대방이 먼저 왔다는 얘기죠. 또는 타이가 이루어졌다도 이름이 상대방의 이름이 먼저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기다림이 끝나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그 다음 내 순서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크리티컬 섹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번호가 가장 작은 거 또는 저희 그 같은 번호가 나왔더라도 이름이 가장 작은 거. 그래서 내가 임계 영역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번호는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찢어버리든지 버리든지. 그게 뭐냐면 번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 번호를 0으로 바꿔준다. 0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기화가 필요 없는 부분이죠. 리메인더. 이렇게 해서 for loop에 해당되는 가로,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가로 이렇게 해서 P의 I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스레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성이 됐다. 자, 이 중에 여기까지 choose라고 하는 거에서 번호표를 뽑는 거 시작해야지 번호표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번호에 해당되는 거하고 내 번호를 비교해보는 이 부분까지 이게 다 뭐냐면 entry section이다 라고 부른다.
자, 마지막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번호표가 필요 없죠. 폐기 처분해 주는 거. 그걸 영어로 바꿔 주는 거다. 이걸 exit sectio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임계 영역이죠. 공유 자료. 저는 공유 공간에 해당되는 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여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폐기 처분해 주는 이런 작업이 되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인에서는 어떤 작업 해줘야 되겠느냐? N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이제 메인 쪽에서는 정렬 동작 해주는 이런 이 기능의 C의 extended C, 확장된 C가 있다라고 하고 그때 파비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은 병렬로 동작해 준다. 자, 한 개가 아니라 n개가 들어가서 n-1개의 프로세스들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것들이 동기화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와 같이 n개에 해당되는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들이 병렬 동작해주고 그때 이 서로 간의 공유 자료들에 대해서 엉킴이 없이 동작해주기 위해서 이 엔트리 섹션에서 번호표를 발견하고 그 중에 가장 큰 번호를 하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번호가 지금 가장 작은 것인지 또 내 이름이 가장 작은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다. 자,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에 의한 것까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방식이 이제 하드웨어에 의한 방식인데, 동기화를 위한 하드웨어. 다시 말해서 이런 거는 CPU에 이런 특수한 목적의 명령어가 있을 때다. 이거는 이 CPU에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CPU가 이런 명령어를 지원해 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이런 명령어가 없으면 그 불가능한 경우죠. 또 하나가 이런 명령이 있더라도 CPU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는 멀티플 프로세서 기능, CPU가 4개, 5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이제 동기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두 번 이렇게 쓰진 않았네. 번호가 4번으로 쓸게요. 이거는 싱크로니제이션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방식이 인터럽트 방식이 있고 제목만 써볼게요. 이제 이거보다. 자, 두 번째 방식이 테스트 앤 셋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인터럽트 방식에 해당되는 거는 그 하드웨어 CPU에서 너 좀 정지해 뭐 이런 식의 기능을 요청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 거고 테스트 앤 셋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스왑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완벽하게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성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단순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아까 그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방식에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긴 한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하드웨어 방식에 하는 동기화보다는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할 텐데 이 OS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 가지고 해주는 경우들이 그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방식에 의한 것도 그렇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하게 하고 테스트앤 명령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 위주로 하고 소환 명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하고 나면 OS가 지원해 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다섯 번째로 들어가는 세마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ORE. 자, 그 세마포에 대한 것까지 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요거까지 다 하고 나면 동기화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대표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거까지 다 하면 동기화 쪽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를 지금까지 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실습을 못 하겠는데 이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동기화를 하는 실습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제가 여기 그 이런 비대면 수업이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로 동작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